5500 엔진은 지금 국가연에서 완전 독자 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전자전 무인기가 될 수도 있고 고고도 무인 정찰기라든가 스텔스형 무인 정찰기, 무인 편대기처럼 전투기를 보조해주는 편대기에도 장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 최종 목표 추력이 있다면은 무인 편대기를 개발할 때 이 무인 편대기의 기동성이라든가 무장 장착 능력을 고려할 때 15,000파운드급 이상의 항공 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이 됐고, 차기 경전투기, 차기 한국형 전투기에는 우리나라 개발한 항공 엔진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장 조용진 서기관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방사청에서 개발 중인 무인기용 엔진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방위사업청에서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을 계획하는 무인기용 엔진은 작은 항공기에 들어가는, 또 중량급 무인항공기에 들어가는 왕복 엔진, 자동차 엔진을 개량한 왕복 엔진이 있고, 가스터빈 엔진이라고 해서 직접 가스를 태워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동력을 작동시키는 터보 프롭, 터보 팬 엔진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5500 엔진은 지금 국가연에서 완전 독자 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500파운드에서는 저희가 1단계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소재에 대한 DB도 확보를 했는데 1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목표 국산화율은 8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소재 그리고 구성품 등을 국산화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0파운드 엔진은 19년부터 10,000파운드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재 개발하는 수준을 높여줘야 되고, 그에 따라서 온도에 따른 변화 특성 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야 됩니다. 이런 기술들이 집약이 됐을 때 10,000파운드 엔진이 개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소요가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엔진 개발이 되면은 어떤 무인기 체계에 적용될 예정인지도 궁금한데요. 무인기 소요는 이제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많은 무인기 소요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왕복 엔진 같은 경우에는 군단급 무인기를 개량한 형태의 무인기에 적용을 하려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전 무인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스터빈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라든가 스텔스형 무인 정찰기, 무인 편대기처럼 전투기를 보조해주는 편대기에도 장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에 맞춰서 무인기 개발 기술을 먼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오리 X의 경우도 이제 1만 추력급 엔진이 장착해야 되는데,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 최종 목표 추력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술 수준에서 고려했을 때 15년 안에 개발해보자라고 잡는 목표 추력은 말씀드렸던 15,000파운드급, 후기 연소기를 장착했을 때 22,000파운드급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엔진이 필요한 이유는 윙맨, 무인 편대기를 개발할 때 이 무인 편대기의 기동성이라든가 무장 장착 능력을 고려할 때 15,000파운드급 이상의 항공 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이 됐고, 15,000파운드급의 엔진 기술을 확보하면 그 다음 단계인 6세대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도 우리가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그래도 한 15년 안에 이 정도의 그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으로는 단계별로 5,500파운드가 끝나고 10,000파운드 시작하고 10,000파운드 끝나고 15,000파운드 시작하는 게 맞을 텐데, 우리나라 같이 기술 후발국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순차적인 방식이 상당히 시간을 오래 잡아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 기반이 쌓이면 다음 단계를 같이 계획을 해서 준비하고, 기술 기반이 쌓여서 다음 단계를 이렇게 병렬적으로 준비하는 형태로 기술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고, 15,000파운드급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을 했고, 올해 조금 더 정교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기술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엔진 추력을 더 높이려면 어떤 기술이 더 접목돼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가스터빈 엔진의 타는 온도, 그러니까 연료 태우는 온도를 100도가 높아지면 엔진 효율이 10% 정도, 10에서 20%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항공 엔진 안에서 타는 온도를 높여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소재가 더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높아진 온도를 빨리 식힐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건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경험이 생겨야 소재를 확보할 수 있고 공정 기술을 개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이고, 설계를 할 때 있어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기술적 난제고, 그 재료연구원이라든가 기계연구원, 항공연구원들도 힘을 같이 더해주고 있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그 전체 개발 계획을 내열 소재를 높이는 데 중점적으로 잡고 있고, 내열 소재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있는지 좀.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가진 못하고,
티타늄 소재에서 오픈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그 복합형 구조까지는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자 구조가 단일화되고 그래서 오픈 온도를 견딜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합금을 개발을 해야 되고, 이 합금을 개발할 때 이 공정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이 소재의 수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엔진을 개발했을 때는 항공기 엔진이기 때문에 비행 안정성 인증, 가망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가망 인증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이제 항공기 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이 잡혔는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의 가망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망 인증 역량과 경험들을 어떻게 쌓아갈 것인지,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지도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열 소재, 공정 기술, 그리고 가망 인증과 시험 평가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이게 무인기용 엔진이 국산화가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무인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이나 구성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국제 통제 체계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MTCR이라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계인데, 무인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그 다음에 또 고고도를 날 수 있는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우리가 뜻대로 확보할 수 없을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적 차원, 그 다음에 그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인기 엔진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엔진 기술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으면 우리 항공기 특성에 맞춰서 개조 개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공 엔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좀 항공기 체계에 비해서 늦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항공기 엔진은 다 국외에서 들여오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으면 추력을 조정한다든가 후기 연소기를 단다든가 공기 유량을 조정하는 형태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GE라든가 PW사를 보면 하나의 커먼 코어 엔진을 가지고 항공 엔진도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을 합니다. 민항기 수송기 엔진부터 아주 고출력을 요구하는 폭격경 엔진까지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함정용 엔진이라든가 발전용 엔진, 또 민간용 엔진까지 같은 코어 엔진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파생 개발을 해 가거든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엔진 개발이 얼마만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느냐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한다면 우리나라 독자 개발한 업체들은 항공 엔진 업체들한테 아주 중요한 개발 협력사가 됩니다. 통상 우리가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라고 그러는데, 이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의 지위가 올라가서 항공 엔진 시장 규모의 3%만 더 확보를 해도 연간 50억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그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R&D는 그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고려해서 좀 우리가 도전 가능한, 그리고 선진국을 빨리 추격하는 형태의 그 기술 개발에 중점을 뒀는데, 우리의 국가 R&D 투자도 이제 도전적이고 과감한 R&D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 엔진의 개발의 그 파급 효과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도 엔진 개발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 확보인데, 국방부 수요가 있는 상황인지, 또 수요가 어느 정도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지. 아직까지 국방부에 쓰일 무인기 엔진 수요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국방에서 어떤 무인기가 어떻게 확보가 되고 또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인기 엔진도 최종 수요가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연구 용역을 연세대에서 했을 때는 최대 400개, 500개 이상 정도의 항공 엔진을 국내에서 도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희망적인 수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무인 항공 엔진에 대해서는 계속 국방부와 군과 협의를 해가면서 수요를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무인 엔진에서 유인기 엔진도 개발이 좀 가능할까요, 저희가? 예. 결국에는 항공 엔진의 최종 목표는 유인 항공기에도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인 항공기에 쓰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인 항공기로 충분히 장수명 운영이 가능하고 신뢰성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유인 항공기에도 쓸 수 있는 신뢰성이 증명이 되는 효과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무인 항공기용 엔진에 접근을 하는 거고, 이게 충분히 신뢰성이 확보가 되면 차기 경전투기, 차기 한국 경전투기에는 우리나라 개발한 항공 엔진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우리가 개발을 빨리 한다면 KF-21의 그 운용 유지용 엔진 정도도 우리 항공 엔진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술 정책 과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